자, 자연스럽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자연스럽게 시작 안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매번 너무 인위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꾸중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거의 마지막 12월 얼마 남지 않은 주일인데 오프라인으로 몇 분 오셔서 우리가 수다 영상을 또 찍어보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킨 이유는 기석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멤버로 두 분이 계셔서 좀 수다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일단 저는 이미 얼굴이 팔렸지만 일단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소중하기 때문에 자, 나오지 않고 음성 지원으로만 좀 이야기를 하는 시스템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미 음성을 들으면 이제 알겠지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끔 보이기도 하고 가끔 들리기도 했던 그 성도입니다. 네, 가끔 나왔던 성도님 1, 성도님 1 그리고 가능하십니까?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길석교회에 의도치 않게 원년 멤버로 계속 활동하고 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익명의 성도입니다. 네, 익명의 성도님은 오늘 처음 어쨌든 음성으로 나오시게 된 건데 혹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지 그는 개인정보가 들어갈 건가? 교회 모임을 어떻게 그렇진 않을 것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혹시 말씀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연하게 이제 김동환 목사님을 알게 됐고 또 저 또한 되게 이제 교회를 그러니까 지역을 옮겨오면서 교회를 이제 찾고 있는 중에 목사님을 뵙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큰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기 시작한 시점에서 목사님이 이런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그 모임에 이렇게 주축 멤버로서 참여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서울에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게 좀 궁금하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가가 사실 궁금해서 약간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처음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어느덧 3년하고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두 분 외에 한 2명쯤 더 있는 건가? 시작할 때 멤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외에는 거의 다 바뀌어서 어쨌든 이 시간을 빌어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이렇게 모였으니까 얘기 나누는 거는 시작할 때 그리고 1년, 2년, 3년차 지나면서 어떤 기억들이 남는지 또 어떻게 바뀌었고 뭐 이 흐름이 괜찮다고 느껴지는지 약간 뭐 그런 이야기들 좀 이렇게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길석교회 시작부터 지금 1년차, 2년, 3년차 할 때 뭐 그냥 먼저 떠오르는 뭐 그런 것들 있어요? 저희 처음 특히 초반에는 모임이 계속될 수 있을까를 많이들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나도 걱정했었어요? 다 같이 걱정했던 건가? 그쵸? 다 같이 이거를 계속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고민들을 하고 많이 사실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때도 별로 걱정이 없긴 했지만 다행히도 그런 이제 그런 걱정은 조금 접어줄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고 어떻게 모임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모임의 퀄리티를 어떻게 올려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좀 더 뭔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된 것 같아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할 수 있을까?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하고 토론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전에는 약간 정기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분명히 정도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어쩌면은 기성교회에서 좀 뭐 나름의 문제의식이나 이런 건 좀 다르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모임을 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교회에서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기성교회에 안 좋은 점도 없지만 기성교회에 이제 좋은 점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생각해보니까 기성교회의 안 좋은 점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기성교회에서 줬던 어떤 유익들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모임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좀 더 컸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계속 남게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처음에 이제 이걸 시작하는 그 의도 자체가 다들 좀 달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모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각각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 좀 달랐었는데 그거를 좀 많이 맞춰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좀 더 긴밀한 공동체성을 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미 부담스럽다고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이거 참 어려운 주제 같아요. 혹시 그런 그냥 떠오르는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 모임을 계속 만들어갈 때 의견들은 다 다양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교회도 다 다양하긴 한데 우리 지난 3년의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이런 거는 조금 계속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중요한 것 같다라고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혹시? 힘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해주세요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힘들지 않은 범위에서? 보통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은 누군가 희생을 하고 그 희생되는 사람이 이제 되게 계속 희생을 요구받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구조는 이제 지금도 아니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걸 피해갈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모임이 지속되는 게 저희 목표가 아니라 그 모임 구성원들이 좀 더 이 모임을 하는 동안에 뭔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성교회가 언제 해체되더라도 그 해체되는 이유가 그냥 굳이 이 모임이 필요 없어서였으면 좋겠지 다른 꼭 누군가는 이 모임을 지켜야 되는데 누군가는 모임을 지키지 그러니까 이 모임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라지는 것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임을 위해서 다들 희생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좀 저랑 처음에 달랐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모임이라는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엔 최소한의 누군가의 뭐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인데 근데 그거를 결국엔 누군가가 일정 부분에 희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약간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약간 너무 몇 명에게만 쏠리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일정 부분 희생을 해야 된다는 약간 책임감이 생기고 근데 제가 그렇게 뭔가 책임감을 갖고 희생을 했으니까 약간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걸 비슷하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돼라는 그 기조가 저는 처음에는 조금 제 스스로가 익숙치 않다 보니까 저는 늘 내가 하고 싶은 만큼보다 조금 더 희생하는 게 옳다고 약간 생각을 했던 거죠. 약간 그 교회의 어떤 모임을 위해서 내가 일정 정도 희생을 하는 거는 필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약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나 스스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되고 그게 되면 약간 다른 사람한테도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안 하게 될까 봐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스타일이 진짜 다르긴 하다. 성도 1님과 성도 2님은 그리고 은근히 이런 문제가 좀 고민거리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처음에 그 스타일 저도 약간 느슨한 편이죠. 약간 엄청 규칙을 막 하고. 사람도 근데 살짝 제 기준에서는 뭔가 정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그런가요? 정한 게 달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편이셔서 저는 이제 그냥 놔두면 알아서 한다 좀 이런 주의고. 근데 목사 평균으로 보면 진짜 완전 자유주의인데 이 성도 1, 2이 보기에는 나도 뭔가 규칙 그러게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출석률 같은 거. 저는 출석률이 낮은 게 문제가 되나? 이게 오프라인 교회고 모임이 없었으면 사실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얘기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 간에 얘기가 있으면 꼭 주일 출석률은 좋지 않아도 그게 크게 상관이 있을까?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기준인데 너무나도 참여가 없다 이러면은 이제 모임 자체 참여도가 낮은데 한 달, 두 달 정도 누군가 바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시즌마다 또 다른 거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있을까? 좀 이런 스탠스인 거죠. 내가 지난 몇 년간 해왔던 게 출석 체크하고 지각 같은 거 좀 예민하고 막 그런 걸로만 일을 해왔으니까 그랬는데 나도 사실 3년, 4년 지나면서 조금 좀 더 프리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누군가는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걸 안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적으로도 열정이 없어 보이고 이 모임에 대한 애정도 없어 보이고 그 애정의 기준이 약간 그런 거다 보니까 공동 합의된 것을 열심히 지켜낸 것으로 이제 하니까 그런 관점의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지금은 아무래도 좀 오래 봐서 이제 익숙해지지만 저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꾸준히 잘 참석한다는 것이 약간 그 사람이 이 모임과 약간 이 시간을 얼마나 애정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로, 그러니까 좀 저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할수록 뭐 그 모임의 시간 약속이라던가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제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 모임에 자꾸 늦는다던가 말없이 안 나온다던가 하는 게 이 모임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나? 라고 저는 처음에 해석을 했었던 건데 그냥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모임을 하면서 꼭 그렇진 않을 수 있구나를 저도 약간 배운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맞지만 아닌 사람들도 은근히 많다. 이 정도. 근데 모임을 처음 이런 교회든 뭐든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분이 몇 명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긴 해. 성도 인인 같은 분이 일단 엄청난 재난 상황이 아니면 이것을 지키고 또 좋아해주고 모임을 꾸준히 나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야만 사실 시작이 되긴 하거든. 성도 인인 같은 분이 사실 또 조금 더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몇 분이 안 계셨으면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유로운 분을 통해서 다른 것 방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사실 교회가 뭔가 우리가 룰을 바꾸고 할 때는 성도 1인 영향을 좀 많이 받던 것 같기도 해. 생각해보면. 그리고 저도 덕분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저는 약간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좀 쉬고 싶은 날에도 약간 저 스스로를 조금 더 이렇게 모임에 나가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 스스로를 좀 더 압박했던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너무 피곤하면 뭐 힘든 날이면 좀 쉴 수도 있지를 저도 제 스스로한테 좀 허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더 저도 조금 더 여유로워진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런 걸 참석하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성도인이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엄청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런 면에서의 어떤 여유가 모임이 생기긴 했네요. 이 안에서도 누가 조금 빠지도 물론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어떤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거고 자기가 여유가 되고 기쁠 때 그러니까 모임이 오는 거고 주일이 안 되면 뭐 평일 모임에서라도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막 꼭 주일을 꼭 뭐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으니까 그런 변화는 있네요.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너무 해이시거나 막 이러고 싶진 않은데 그걸 맞추는 게 참 어렵다. 이게 아주 자유로운데 그래도 뭔가 개인에게는 자기 신앙이 정말 좀 진중한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가능해진 게 어떻게 보면 설교도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소통도 온라인 상황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가능해진 거기도 하죠. 오프라인에서는 당연히 시간을 맞춰야만 소통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는 당연히 모임이 시작되려면은 계속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다 같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넘어가면서부터는 특히나 더 온라인 중심으로 됐으니까 좀 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도 의사소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넘어와서 오히려 좀 더 괜찮아진 게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꼭 뭔가 그런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 안에서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모임까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가진 사람이 사실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주일 성수 혹은 뭐 예배를 못 지키는 게 약간 개인의 어떤 신앙심의 뭐 척도로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근데 그게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주일 그 시간에 다른 더 급한 우선순위의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기존의 그런 이제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으로는 사실은 같이 포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포용을 하더라도 그냥 뭐랄까 비주류의 느낌으로 그냥 가끔 오시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겠지만 그게 아니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참여율이 항상 정기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이나 장소에 트러블이 있는 분들 그런 상황 자체가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 되면 좀 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더 모임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걸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성도이님은 이제 3년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또 이런 것들 중요하다. 요거는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된다거나 뭐 계속 고민해야 한다거나 그게 떠오르는 거 혹시 있습니까? 약간은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공동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멤버십을 어떻게 정의할까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냥 모임에 오는 모두가 우리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저희는 지금 이제 최소한의 어떤 헌금을 한 사람을 이제 교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되게 그 장벽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이 내속력, 구속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임의 정체성이나 이런 걸 유지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저는 뭐 현재 하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규모라서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조금 더 우리가 규모가 커지거나 더 많은 사람이 온다고 했을 때 교인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이것도 좀 고민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아직 그룹이 나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한두 번 정도는 뭐 소문을 나눠서 해본다거나 그런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두가 이제 얼굴을 보고 모두가 얘기를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게 나눠진 적이 아직 없는데 그게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면 근데 사실 안 나누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안 나누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나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왜냐면 이게 저희가 오늘 공동회의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그러니까 최소 권한이 교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인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어디까지 줄 건가가 되는데, 그냥 예를 들면 매주 온라인으로 뭐 우리 예배를 늘 참석하시고 계시는 분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예배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않지만 뭐 후원만 하시는 분은 후원을 하기 때문에 교인인 건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큰 돈을 막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의회를 하고 있진 않으니까 괜찮긴 한데 점차적으로 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제 욕심이 다 있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금방 친해질 수 있을 만큼 열린 모임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오래 보는 만큼 또 우리끼리의 연대나 소속감이나 이런 게 또 강해지고 싶기도 한데, 이게 같이 가기가 굉장히 참 고민해야 할 것 같은 어려운 것도 이거는 숙제다. 이건 진짜 뭔가 해법이 딱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뭔가 딱 뭔가 떠오르진 않네요. 그때 규모와 상황 여건에 맞게 뭔가 의견을 모아서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열린 모임이기만 하면 사실 진짜 소속감이 너무 없으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기성교회에서는 약간 그 새신자 교육이라는 약간의 그 과정을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수한 사람만 교인,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런 게 없죠. 교육이 왜 필요하냐,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라.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모임의 형태 자체가 결국에는 그 모임을 참여하는 사람들,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또 고민을 하겠죠. 그래요. 미리 고민할 필요 없다. 그분들, 그러니까 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그때 참여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얘기를 해서 어떤 게 괜찮은 선택을지 찾아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주제기도 해요. 아까 얘기했던 민주주의라는 거가 민주적인 교회, 어쨌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체적이고 주인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규모에 따라서 고민해야 할 범위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난 1년, 2년, 3년 동안 잘 해왔는지 그리고 요게 계속 민주적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이제 그런 고민한 거죠. 이게 단점은 민주적인 교회의 단점은 한 명 한 명이 주체적이지 않고 약간 뭔가 무력감이 좀 있고 막 이러면 사실 뭔가 결정도 어렵고 끌고 가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목사님들은 민주적인 교회에 좋은 감정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파토스와 뭔가 엄청난 열정 있는 리더가 자 여러분 갑시다 기도하면서 뭐 했습니다 이거 끌고 갑시다 약간 이런 리스크가 적다고 보지 교회 오는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듣고 막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목사님은 제가 아직 만나지 못했거든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우리도 위기가 있었고 나저갈 때 한 명 하면 뭔가 열정이나 이런 게 너무 없으니까 저도 사실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아 맞아 굳이 그렇게까지 나도 내 인생을 열심히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약간 나도 영향을 거꾸로 사실 받는 거야 약간. 그러면서도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도 민주적이어야지 약간 지금 그런 생각은 하는데 갑자기 든 생각일 때 그러니까 자주 바꿀 수 있는 규칙만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화적인 거나 이런 거는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열심히 한다 이런 걸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으니까 규칙이 사실 뭔가 도움을 주려고 정하는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구성원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규칙도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 맞는 규칙만 가지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언제든 바꿀 수 있다면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그게 자주 바뀌는 걸 보시면 본인들도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실 것 같기는 해서 안 바뀌고 뭔가 계속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냥 소극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거고 자주 바뀌는 걸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서 자주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만 그분들도 참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그냥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그러니까 의견을 사실은 막 예를 들면 회의를 하면 의견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의견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의견을 말해보세요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사람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그런 방식의 회의만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되게 다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반영되지 않은 의견이 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의회 하면서도 그러니까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그 옵션이 있었는데 오히려 차라리 근데 미리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그 의견을 별로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인 거죠. 그리고 왜냐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게 나중에 누군가에게 악영이 될까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저한테만 의견 주세요 하면 부담은 덜 할 텐데 나중에 이거를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직접 써서 의견 주면 수령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냥 들었던 생각은 차라리 우리가 무슨 구글 시트 같은 데다가 이번에 안건이나 투표할 거를 미리 줘서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의견 반영을 하게 했으면 좀 더 작성을 해서 네네.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좀 더 나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지금 이야기하면서 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결국엔 교회 안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비민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조금 더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은 충분히 민주적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여전히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의견을 잘 피력하는 사람의 의견은 잘 들어가고 의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개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너가 말을 안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임의 방향성이랑은 좀 다른 것 같고 추워 또 큰일 났다. 저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의견을 잘 내지 않는 분이 어떻게 하면 의견을 잘 내게 할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의견을 분명히 그분들이 안 낸다기보다는 안 내는 성향이라기보다는
내기 어려운 거죠. 확실히 의견이 있을 거고 생각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이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의견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편하게 유도할 수가 아직은 저희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전체 공동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작은 걸 단위에서. 더 작은 단위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긴 해요. 나는 다르게 생각했었는데 나 다시 고민해봐야겠다 생각한 게 나는 수동적인 사람도 있지 그냥 존중해주자 억지로 자꾸 의견 내라고 하지 말고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좋아요 의견 안 내도 괜찮아요 약간 그냥 그렇게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너무 압박 주지 말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작은 의견을 좀 더 편하게 낼 수 있는 뭔가 조건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의견을 낼지 말지는 자율이지만 의견을 내고 그러니까 낼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는 조금 모임의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무리 수동적이셔도 사실 어느 상황에서는 의견을 좀 더 내기 편하실 거고 어떤 상황에 어떤 관계 안에서는 의견을 내실 텐데 모든 관계 안에서 그러진 않으실 거거든요. 네, 초등학교 이번에 1학년 수업했잖아요. 원래 1학년 애들 처음 학교 온 애들이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약간 내향적이거나 이런 애들은 자기 생각에서 발을 잘 못하잖아. 거절도 힘들어할 수도 있어. 근데 발표를 보통 뽑기로 하거든요. 애들 어쨌든 골고루 훈련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떻게 치냐면 소리 내서 손으로 이렇게 X를 하라고 해요. 크게 X를 하면 나는 되게 좋게 반응해줘. 잘했다고. 거절 잘했다고. 그러면 나는 이제 애들한테 뭐냐면 되게 어린 친구 나는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지만 애가 거절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그런 표현도 너무 고맙다. 그리고 애들도 어떤 의견이든 어쨌든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딱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말한 것처럼 의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 회의했던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에 동의하냐 안 하냐 아니면 의견 없음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했을 수도 있고 동의했을 수도 있는데 약간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쩌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 혹은 빠른 결정을 위해서 그러한 단계들을 조금 사실은 그냥 넘어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공동의회 건을 회의를 할 때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애초에 그냥 글로 남기고 거기서 이제 필요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얘기를 가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글로 하고 그거를 오랫동안 좀 더 볼 수 있는 기간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의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있긴 해요. 아예 투표 자체도? 한 2주의 기간을 아예 준다거나 그동안에 토론하다가 더 만약에 기간이 필요할 것 같으면 기간을 더 주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의 안건이 많았지만 평소처럼에는 그렇게 막 많지는 않으니까 그럼 한두 개를 미리 정해서 그렇게 기간을 주고 투표를 받는 기간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그런 식도 괜찮고 왜냐면 사실 이게 안건을 딱 봤을 때 이거를 안건을 낸 사람이나 이걸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바로 이해를 하지만 이 안건을 결정하는 게 왜 중요하고 뭐가 고민돼서 이걸 투표하고자 하는지를 사실은 그냥 교인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오늘 같은 회의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말한 것처럼 다음 주중 동안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투표를 해서 다음 주일에 그 투표 결과를 본다 이런 식의 방식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 어쨌든 한번 테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 고민을 하고 막 한 명 한 명 맞춰야 되고 하여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민주적인 교회가 됩시다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많은 대화와 피드백과 필요한 것 같아요. 2부 순서로 왜냐면 민주주의만 할 수는 없어. 이 민주적인 교회를 되기 위해서 예배와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한 번만 받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내 생각에 영상을 이렇게 쪼개야 될 것 같아. 이미 시간이 돼가지고 잠깐 끊고 가시죠.